네, 안녕하세요. 스타학개론의 안진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누구냐면 바로 고현정 씨입니다. 고현정 씨가 예뻐서 좋아한다기보다는요, 고현정 씨가 전 멋있어서 좋아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한번 짚으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고현정 씨가 등장을 했는데 기사가 쏟아졌어요. 최근에 백상예술대상이 열렸는데 수상자도 아니고 시상자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루는 누가 상 받았다, 수상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날 이후부터 나오는 건 고현정 씨 얘기밖에 없어요. 시상자로 나왔던 고현정 씨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 사진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진 본 분들이 고현정 옛날 사진인가? 아, 옛날에 진짜 소위 말하는 리즈 시절. 아니에요. 가장 최근의 모습입니다. 송구스럽지만 고현정 씨 나이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1971년생. 올해 한국 나이로 죄송합니다, 51입니다. 그런데 외모가 30대 후반, 40대 초반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고현정 씨 왜 갑자기 나왔을까? 한 2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 JTBC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을 통해서 컴백을 합니다. 이미 촬영을 하고 있고 방송은 곧 됩니다. 그때 지금 이 전성기 못지않은 고현정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예정인데요. 고현정 씨가 선택하는 작품은 사실 좀 믿고 봅니다. 작품의 퀄리티 자체도 그렇고 연기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저 역시 챙겨볼 예정입니다. 자, 고현정 씨 얘기 한번 처음부터 짚어볼게요. 1989년 미스 코리아 선으로 데뷔했습니다. 선이에요? 제가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선이에요. 당연히 진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1947년생이신데 저희 아버지 기준으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성이 고현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딸, 손녀를 보면은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세요. 네가 고현정보다 예뻐 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제 딸은 고현정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게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예쁜 여성은 고현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고현정이 당시 선이었다는 겁니다. 진이 누구냐고요? 오연경 씨였어요. 당시에도 원래 미스코리아를 준비한 게 아니라 머리 자르러 미용실 갔다 미용실 원장님의 추천으로 나가봤는데 곧바로 선. 네, 타고난 미라는 얘기죠. 대추나무 사랑걸연애를 통해서 연기 활동을 시작했고요. 모래시계. 널 갖기 위해서 했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 내 여자니까. 모든 사람들의 귀가를 빠르게 했다고 해서 귀가시계라고 불렸던 모래시계에서 윤재용 회장의 외동딸 윤혜린 역을 맡아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전 아직도 동해 놀러 가면 이 정동진을 찍습니다. 이 얘기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모래시계, 정동진 역의 추억을 모른다는 거. 요즘 옛날 드라마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 드라마 찾아보신 다음에 이 고현정 편 올드스타를 보시면은 저 사람이 왜 고현정 얘기를 지금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후 대한민국 탑 중에 탑스타였는데 재벌가와의 결혼 후 은퇴, 그리고 이혼 후 복귀 과정을 겪으면서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죠. 고현정 씨가 대단하고 또 탑스타 자리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솔직하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아요. 본인이 2009년 1월 무릎팍도사에 출연을 해서 본인을 둘러싼 수많은 루머들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참 이분 쿨하다고 느끼는 게 2015년에 SBS 플러스에서 현정의 틈, 보일락 말락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거든요. 이때 매니저가 간식으로 먹거리를 사오는데 SSG에서 사옵니다. SSG 여러분 아시죠? 요즘 쓱으로 광고하고 있는 신세계. 네. 이 집안의 며느리였죠. 그러니까 고현정 씨가 대뜸 매니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SSG랑 이마트 좀 그만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사실 대다수의 연예인들은 아예 모른 척 하거나 매니저한테 뒤로 불러서 혼내겠죠. 거기 가서 뭐 사오지 마. 그리고 해놓고도 제작진한테 편집해 주세요 할 텐데, 고현정 씨는 그게 없어요. 저랑 개인적으로 인터뷰할 때도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스스럼 없이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얘기하는구나 싶어서 기사를 더 못 써요. 여기서 그런 거를 기사화시키거나, 물론 작품 때문에 저랑 인터뷰를 한 건데 제가 그런 걸로 부각을 시키고 뭔가 이슈머리 하려고 하면은 제가 쓰레기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현정 씨하고는 얘기를 인터뷰 때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은 오히려 작품에 더 집중해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고현정이랑 대단히 뭐 되게 자주 만나고 친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네 하실 텐데, 물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친분은 없지만 나름의 인연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현정의 틈 보일락 말락 이때 마지막 순서가 뭐였냐면요, 고현정 씨의 팬들 그리고 고현정 씨의 지인 몇 명이 또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제가 거기 초청을 받았었어요. 무슨 자격이었냐면, 솔직히 저도 아직도 무슨 자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고현정 씨가 저를 초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서 저랑 윤종신 씨가 사회를 봤었고요. 고현정 또 몇 분이 앉아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 입장에서 너무너무 고맙죠. 고현정 씨가 TV 마니아거든요. 진짜 TV 마니아여서 매니저들이나 주변에서 하는 얘기로는 이런 결제 하는 걸로만 월 100만 원을 쓴 적이 있을 정도라고 해요. 집에서 정말 TV를 잘 챙겨보는데 제가 나와서 했던 프로그램도 거의 다 보셨다고 해요. 물론 고현정 씨에 대해서는 저는 고현정 씨가 너무 배우로서 멋있고 인간으로서도 멋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솔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녀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 올드스타 이 컨텐츠도 고현정 씨가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현정 씨의 성격상 댓글 하나 달아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달아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댓글을 다시면요, 제가 답글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현정 씨가요, 제가 되게 멋있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할 말은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연예인들은 할 말을 많이 못해요. 왜냐? 이게 구설이 되거든요. 할 말은 한다란 얘기는요, 불편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평소는 당연히 할 말 하죠. 근데 대다수가 불편하거나 혹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괜히 책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입을 다물게 되는데, 고현정 씨는 그게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MBC 선덕여왕 기억하시죠? 5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거뒀던 그 사극. 고현정 씨가 이때 용인에 있는 MBC 야외 세트장에 촬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 귀에 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고현정 씨가 현장에서 엄청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지 취재를 해보니까 야외 세트장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죠. 배우뿐만 아니라 스텝 모두가 쓰는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당장 저것 좀 손봐라. 야외 세트장이라는 곳이 사실 야외에 있고 가건물이거든요. 다 언제든 부수고 만들 수 있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제가 나중에 고현정 씨 인터뷰 때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왜 그리 화를 내셨는지. 그때요, 스스럼 없이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모두가 매일같이 가는 화장실인데 사실 가장 깨끗해야 될 공간이고 위생을 챙겨야 될 공간인데 너무 지저분했다.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 좀 관리 좀 하라고 화를 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죠. 그때는 신종플루의 시대였어요. 신종플루가 창궐하던 시대인데 위생을 엄청 신경 써야 되는데 거기만 가면은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모두가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본인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선덕여왕에 함께 출연했던 다른 배우들과 인터뷰할 때, 그리고 그 매니저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그때 고현정 씨가 너무 고마웠대요.
극중에 미실이었잖아요. 할 말은 하는. 그러다 보니 고현정 씨가 실제로 미실처럼 이 통이 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사극 촬영할 땐 워낙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여러 가지 소품부터 챙겨야 될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작진 전호에게 본인이 광고 모델을 하던 닌텐도 게임기를 다 선물을 하기도 했었고요. 150대를 사비들에서 한 2천만 원 썼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연장이 됐는데 8회 분량의 출연료에 대해서 출연료 없이 연장에 동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찍고 있는 너를 닮은 사람 이 편의점 촬영 현장에서는요. 골든벨을 울렸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편의점 안에서 실제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리고 계산은 고현정 씨가 본인의 카드로 쓱. 죄송합니다. 또 쓱이란 표현을 쓰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뭐 운동화라든지 겨울 촬영할 때는 스태프들을 위한 방한 용품이라든지 고현정 씨가 사재를 털어서 선물을 주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꾸준한 후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소녀에게 후원해요. 매달 일정 금액을 국제구호 개발기구 월드비전에 전달을 하고 있고요. 2008년 말에 진행됐던 이 기아대책 24시 지원 행사에 참여한 뒤에 이 소녀와 인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정작 자신을 챙기는 건 좀 인색한 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성동일 씨가 예능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고현정 씨가 촬영을 하다가 다쳐서 한 18바늘 정도 꿰맨 적이 있었대요. 그때 촬영을 중단을 하고 치료를 받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만큼 큰 부상이었는데 정말 간단하게 응급처치만 하고 모든 촬영을 마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는 거죠. 왜 놀랍냐면은 촬영 현장은 보통 한 100명은 모여요. 최소 50명입니다. 그들의 스케줄을 다시 짜야 되고 제작사나 방송사 입장에서는요. 그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촬영이 접히면은요.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거를 고현정 씨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아픔을 참고 촬영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사실 고현정 씨를 둘러싼 논란도 많이 있어요. 이런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현장에서 대하기가 쉽지 않은 배우다. 2018년에는요, SBS 드라마 리턴 촬영 도중에 이 제작진과의 불화가 생겨서 중도 하차한 적도 있었고요. 당시 고현정 씨가 억울한 부분이 있고 밝히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작품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소속사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그렇게 마무리가 돼서 그 프로그램도 끝까지 다른 배우가 투입돼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현정 씨가 탑스타의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 전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 외모. 대한민국에서 카메라를 통해 봤을 때 가장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기를 잘해요. 대상 출신이잖아요. 김수현 작가 작품에 출연했던 거 아세요? 김수현 작가 작품은요, 연기 못하면 중도 퇴출됩니다. 실제로. 근데 거기서 혹독하게 연기 훈련을 받은 거죠. 발음 발성이 정확하고 속도가 빠른 대사도 귀에 박히듯이 들려요. 자, 여러분, 대상을 수상한 이 선덕여왕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선덕여왕 타이틀 롤이 누구예요? 선덕여왕이에요. 드라마 제목이 선덕여왕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누가 받았어요? 미실력의 고현정 씨가 받았어요. 모르는 사람은 고현정 씨가 선덕여왕 역할한 줄 알 거예요. 아니에요. 그만큼 빼어난 연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미실 연기는 지금 봐도 탁월한데, 자 보세요. 미실은 정말 의자에 앉아서 움직이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거동을 하지 않습니다. 연기를 원래 온몸을 써야지 표현이 쉬운데 손짓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뭘로 대상을 받았죠? 표정 연기요. 그 표정을 보면 미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를 가진 대한민국 탑 여배우, 특히 여배우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이라도 이미지에 생채기가 나면은 CF 촬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합니다.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고 논란이 될 건 아예 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현정 씨는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을 다룬 드라마죠. 대물. 이때 드라마 방영할 때 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3.5 드리모 피랍과 석방일이 있었어요. 당시 한 매체가 이거에 대해서
여자 대통령을 연기하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런 질문은 좀 정치적이어서 꺼려져요라고 할 수 있는데 고현정 씨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선원 10명과 장관 1명이 같이 필압됐다면 선원들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어떤 일에서든 원칙이 있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없다면 장관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멋지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여왕의 교실이라는 작품을 할 때는 말 그대로 교실 안에서 이 사람이 여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인데 막상 촬영할 때는 교실이니까 아역 배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영장 씬이 있었습니다. 이 수영장 때 어린 아역 배우들의 생리 주기를 고려해서 촬영 날짜를 골랐어요.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부상을 입어도 제작진에게 누가 될까봐 촬영을 그냥 진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건 체크를 했어요. 왜냐? 저도 딸 가진 부모인데 아직은 딸이 어리죠. 그런데 사춘기, 이제 막 생리를 시작한 딸을 둔 부모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이 이 신체적 변화에 얼마나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누군가의 말하기를 꺼려하는지. 그런데 수영장 촬영을 해야 된다. 신경 쓰이죠. 촬영장 안에서 고현정 씨만 이걸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영장 씬이 노출 씬이다 보니 내가 먼저 나서서 말씀드리고 배려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곤란한 문제이고 집중해서 안전하게 찍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얘기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요. 고현정 씨를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함께 했던 제작진 몇 명을 만나봤는데 배우로서 자신의 본분은 두말할 나위 없는데 솔직히 조금 무섭다라는 얘기는 하곤 합니다. 솔직히 저도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개인적인 무서움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본인에게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그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잡고 가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뭐 얘기할 때도 조금 더 정확하게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아요. 뭐냐면은 기자들이 약간 권력자인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평하니까요. 근데 피드백이 없으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당한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몇몇 언론인들 같은 경우는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고 긴장감을 주면은요, 취재를 하고 글을 쓰고 말 하나 할 때도 더 조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균형이 생기고 치우치는 일이 없어지겠죠.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해나가는 대표적인 배우가 바로 고현정 씨입니다. 오늘 스타학교로는 기자님답지 않게 팬심이 가득한.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요. 사실 저도 사람인데 한 번쯤은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